이번 시간에 일반 전표 입력 중에 툴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부분에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자금 관리부터 시작해서 일괄 삭제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툴바 기능의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F5 삭제 부분인데요. 이건 공통 기능입니다. 삭제 부분은 공통으로, 자, 예를 들어서 전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하고자 하는 전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하겠다라고 했던 전표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자, 삭제를 하고 나면 삭제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툴바에 보시면 CF 삭제한 데이터, CFO 삭제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1월달부터 1월달 해서 삭제한 데이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전표를 삭제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다시 환원해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표를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 복구라고 있고 휴지통 비우기가 있죠.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한 데이터는 전체 다가 지워지는 부분입니다. 전체 다가 지워지는 거지만 데이터 복구를 누르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복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구돼서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삭제했던 데이터들이 다시 입력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한 데이터가 과거에는 한번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삭제하고 나면 CF5 삭제한 데이터에서 휴지통 기능을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차기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주요 기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전년도 자료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기를 누르게 되면 전년도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다. 차기는 다음 연도로 보실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전표를 선택을 하셔서 F4 복사 기능을 눌러서 2월 달로 복사를 하겠다. 적요는 변경하지 말고 또는 적요를 변경하거나 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로 지금 복사된 전표가 넘어가 있을 겁니다. 자, 2월 달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방금 넘겼던 부분들이 복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F4 복사 옆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SF3에서 이동이 있습니다. 전표를 복사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전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기분 전표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기분 전표는 CF8 정기분 전표인데요. 자,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전년도 조회 일자 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조회를 하면 2월 달 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달 전표 확인해서 필요한 전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원가 관련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F4 복사를 통해서 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년도 전표가 당해 연도에 반영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전년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이 부분을 종료하는 방법은 ESC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부분 종료가 됐고요. 자, 보시면 복사 손익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복사했던 전표가 자동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기분 전표도 정기분 전표를 기능을 통해서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무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전표 삽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표 삽입은 자, 제가 1월 달로 다시 수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삽입 기능은 대체 전표의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체 전표의 경우에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1월 15일 날 외화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 525만 원, 25만 원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
자, 500만 원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맞춰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내용에서 송금 수수료나 외환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표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CF9 전표 삽입을 누르게 되면, 자, 대체 전표 사이에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난이 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되면서 대변에 외환 차익 907번이죠. 자, 907번 해서 25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이 525만 원이었죠. 자, 525만 원. 자, 아까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는데 525만 원 대차 맞춰야 되죠. 대차 차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접 52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접니까? 금액란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대차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차를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표 삽입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갈 때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입니다. 자, 1월 20 날짜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 나갔는데 송금 수수료를 제가 놓쳤다라고 하면 전표 삽입 눌러서 차변에 송금 수수료, 지급 수수료가 되겠죠. 그죠? 지급 수수료,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찾아서 831번 송금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별별 은행 플러스 키 눌러서 별별 은행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지급 수수료 해서 뭐 5,000원 송금 수수료. 자, 계정 차대변 맞추기 위해서는 맞춰야 될 부분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299만 5천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능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F7 카드 매출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매출은 자,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미란 실업에 매출 500만 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2월 10날에 BC카드로 전액 결제를 받았다라는 사례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1월 15일 날, 자, 미란 실업과 관련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500 해서 미란 실업. 자, 외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기준과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월 10날에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카드로 대금을 결제받게 되면 세금계산서 매출과 카드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만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을 동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카드 매출 누락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 2월 10날에 입금 전표를 정리를 합니다. 외상매입금 미란 실업이죠. 미란 실업. 자, 외상 때 현금 회수 해서 550만 원. 자,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F7번 카드 매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등록하라라고 밑에 카드 매출이 나오죠. 카드 매출 등록을 합니다. 신용카드. 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국민카드로 들어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부분은 F2번 세금계산서냐 영세율세금계산서냐 계산서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세금계산서였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카드 매출이지만 세금계산서 매출과 연계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영세율 계산서 중 하나의
증빙을 사용했는데 사용자가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증빙이 중복 사용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인 신용카드 발행 매출 전표에 보고하는 기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한번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 쪽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조회를 해보면 자, 신용카드 매출 금액 550만 원 나오면서 하단 부분에 세금 계산서 금액 550이 나오죠. 신용카드가 세금 계산서 결제분이다라는 것을 세무서에 미리 등록 자진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중 매출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전표 입력의 툴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